자, 이번 시간에는 명제 첫 번째 시간 기초적인 용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일단 여기서 이제 명제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명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집합 배웠지, 그지? 집합에서 하는 이야기와 똑같다 생각하면 돼. 명제는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말하는 거야. 집합도 마찬가지였지, 그치? 그 대상이 명확해야 돼. 객관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명제라고 하는 건 그걸 문장이나 식들로 나타낸다고 하는 거야. 이때 이 명제를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기호로는 P, 소문자 또는 Q, R 이런 기호들을 써서 이제 나타내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형용사라든지 감탄사라든지, 그지? 뭐 명령문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명제가 안 되게 되겠지, 그지?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어야 된다. 그래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문장이나 식은 명제라고 할 수 없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x 더하기 5는 2다. 이런 식이 있다고 봐. 이런 식에서 x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참이지, 그지? 근데 마이너스 3 이외에 1, 2 이런 값들이 들어간다면 거짓이지. 얘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한다? 명제가 아닌 거야.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응?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으면은 명제라고 할 수 없단 말이지. 그지? 다른 예시 한번 볼까? 이런 거. x는 3의 배수이다. 이렇게 되면 x가 만약에 뭐 3이라든지 6이라든지 9라든지 이런 숫자가 되면은 참이지. 근데 4라든지 뭐 8이라든지 이런 숫자가 들어가게 된다면 거짓이 되지. 그래서 이 명제는, 이 문장은 x 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명제가 아닌 거야. 얘는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도 명제가 아니고. 명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뭐 형용사가 들어가도 안 된다. 자, 그럼 명제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니까 명제 부정, 뭐 되는 예시 한번 볼까? 되는 예시. 자, 예를 들어서 4는 2의 배수이다. 이거는 참인 명제지. 그래서 이건 명제라고 하는 거야. 자, 만약에 여기 적혀져 있는 x 더하기 5는 2다. 이게 만약에 명제가 되려고 하면 문장을 이렇게 바꿔줘야 돼. 이런 식으로. x가 마이너스 3이면 x 더하기 5는 2이다.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x 값을 명시하고 있지, 그지? 그래서 이 말은 참인 명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렇게 바꾸면 x가 2이면 x 더하기 5는 2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거짓인 명제가 돼. 거짓이지만 명제는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거짓이더라도 명제는 되는 거야. 참인 명제도 명제, 거짓인 명제도 명제. 그래서 참과 거짓을 명확히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살펴봐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은 명제의 부정이야. 자, 명제의 부정은 이렇게 나타내. not P. 물결 기호를 써서 not P가 돼.
이거는 P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 이걸 이제 우리가 집합으로 바꾸게 되면은 집합에서는 여집합에 해당되는 거. P의 여집합. 그지? P의 여집합에 해당된다. 뭐 예를 들면은 부정이 not P라고 읽어. 요거는 not P 이렇게 읽는다. 알겠지? 자, 그러면 한 가지 뭐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런 게 있겠지. 4는 2의 배수이다. 이런 명제의 부정. 이거 부정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4는 2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P라고 하면 이 조건을, 이거는 not P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 3이 2보다 작다. 3이 2보다 작다. 이거의 부정은 어떻게 되냐면은 3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때 좀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게 있다. 자, 크거나 같다다. 왜 같다가 들어가느냐? 부정을 하더라도 부정을 했을 때는 작다 말고 나머지 전부 다를 표기를 해야 돼. 작다의 부정은 크거나 같다야. 그러니까 작다의 부정은 크다라고만 하면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하게 되잖아. 그지? 다시 부정은 여집합이라고 했어. 여집합이라는 말은 P 빼고 나머지 전부 다를 명시해 줘야 돼. P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적어줘야 된다. 근데 작다의 부정을 크다라고만 해버리게 되면은 같다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작다가 아닌 것은 크거나 같다고 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은 다르게 말하면 3이 2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3이 2보다 작다가 돼. 이해되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예시는 많이 들을 수 있지. 자, 부정이 뭔지 계속 살펴보는 거다. 자, 예시 보자.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거의 부정은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된다. 왜 그러냐면은 잘 봐. 무리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무리수를 빼고 나머지 전부 다를 표기해야 돼. 근데 무리수, 숫자의 종류에 무리수 말고 유리수 있지. 유리수. 그지? 그래서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당연히 무리수의 부정은 유리수 아냐? 이렇게 부정하는 말을 적을 수 있는데 이건 틀렸다. 잘못된 표기다. 왜 그러냐면은 무리수 빼고 나머지 전부 다를 말을 해줘야 돼. 근데 유리수 말고도 허수들이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를 전부 다 이렇게 루트 2는 유리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루트 2는 유리수, 허수, 다 복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그지? 간결하게 말하기 위해서 루트 2는 그냥 무리수가 아니다라고 표기를 해준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지금 계속 부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다. 자, 또 다른 예시로 자, 예시로는 이런 게 있겠지. 3은 홀수이다. 이걸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3은 짝수이다.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된다고. 왜? 홀수를 빼고 나머지 숫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홀수이다의 부정은 홀수 빼고 나머지 전체를 다 표현해 줘야 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야. 3은 홀수가 아니다. 이렇게 읽어줘야 돼.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해 되겠지? 자, 부정이 어떻게 되는 거고, 부정이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에 표현하는 방식 이해했을 거라 생각해. 말하고 있는
요 작다 또는 크거나 같다, 어? 이걸 제외한 어떤 조건을 제외한 여집합 아닌 애들을 전부 다 표현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명제의 참 거짓을 한번 볼까? 자, 얘 4는 2의 배수다. 이거 참 맞아? 참이지. 참이지. 근데 부정을 해볼까? 4는 2의 배수가 아니다. 이 잘못된 말이지. 거짓인 거야. 그 다음 얘 봐봐. 3은 2보다 작다. 이 거짓이지. 거짓인데 3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참이지. 응? 그 다음에 3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지. 얘는 거짓이지. 자, 루트 2는 무리수다. 참이지. 근데 부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얘는 거짓이지. 무슨 말이냐면은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이 되는 거야.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은 참이 되는 거지. 관계 알겠어?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이고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은 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자, 명제 부정까지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조건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자. 자, 조건. 이번 내용의 이름이 명제와 조건이니까 조건은 앞에서 공부했던 명제 있지. 명제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변수가 들어와. 그래서 변수 x, 뭐 x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지. 변수 x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을 판별을 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말한다. 그리고 앞에서 명제에서는 어떻게 적었냐면은 명제에서는 기호를 P라고 적었어. 그지? 명제에서는. 근데 조건에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변수 X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적냐면 기호로는 PX 또는 QX 또는 RX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준다. 이해되겠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걸 정리를 좀 해보면, 자, X는 6의 약수이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봐. 그러면 이 몇 가지로 나눠보게 되면, 잘 봐. X의 값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명제가 아닌 거야. 명제가 아니다. 자, 근데 x가 2이면 x가 주어져. x가 2면 어떻게 돼? 이거는 명제가 돼. 그래서 참인 명제야. x가 만약에 x 2 이외에 뭐 다른 거 5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거짓이지, 그치? 그러니까 5는 6의 약수다. 이건 거짓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거짓인 명제가 돼. 어쨌든 거짓이다 하더라도 명제는 돼. 얘는 참인 명제고.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볼까? 자, 이런 거는 3은 3은 유리수다. 이건 어떻게 돼? 이거는 3은 유리수 맞지?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명제가 돼. 명제가. 그 다음에 x는 홀수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x는 홀수이다. 이 x 변수에 따라서 x 변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1이 들어가거나 3이 들어가거나 5가 들어가면 이 명제는 맞지. 근데 x 값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명제가 아니다.
x 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으면 그건 명제가 아닌 거야. 이해되겠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x는 16의 약수이다. 이것도 x 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지. 얘는 명제가 아닌 거야. 좀 구분되겠어? 어떻게 보면은 조건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명제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하지, 그지? 조건이라는 말은. 근데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게 될 진리집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자,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야 된다. 지금부터가 본론이야. 진리집합을 이야기할 텐데, 이 진리집합은 뭐냐면은 단순하게 말하면은 명제를 집합으로 바꾼 거야. 명제를 집합으로 바꾼다. 그래서 모든 명제를 집합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돼. 집합으로 해석한다. 해석한다라는 말은 참 거짓을 판단한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진리집합이 뭔지 좀 정의를 적어보면, 진리집합은 아까 방금 앞에서 말했던 조건 있지, 조건 px 있지, px를 참인 명제로 만들어주는, 참인 명제로 만들어주는 변수, x값 있지, 변수의 값 모두의 집합이라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어쨌든 집합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알겠지? 자, 집합으로 표현한다. 이거 잘 기억해야 된다. 자, 예를 들면은 px 조건이 있어. px 조건이 있는데 x는 4의 약수야. 그러면 이걸 진리집합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조건을, 아까 앞에서는 이 조건이 x 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이제는 이걸 집합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은 4의 약수, 자, 여기 p를 썼다. 그러니까 집합으로 표현할 때도 라지 p를 써서 집합으로 4의 약수를 다 적어주면, 이렇게 적어주면 이거 자체가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이게. 이해되지? 자, 그럼 이런 경우는 4의 배수 qx가 있는데 x는 2의 배수다. 2의 배수라고 해볼까? 2의 배수다. 이렇게 하면은, 자, 잘못 적었지. 소문자로 적어야 된다. 조건은. 자, 그래서 qx는 있는데 x는 2의 배수야. 그러면은 집합으로 표현할 때는 진리집합으로 라지 q를 적어주고 2의 배수 2, 4, 6, 8, 점점점점 이렇게. 괜찮지? 자, 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 자, 진리집합은 뭔지 보는 거다. rx 이렇게 되어 있으면 x 더하기 1이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진리집합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 자, 소문자지. 소문자, 이제 대문자를 써서 표현하는 거야. r, 집합 r 이렇게 써서 어떻게? 집합을 조건 제시법을 적어보게 되면 x 바 x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요렇게 이제 집합으로 표현한다. 뭘? 어떤 명제를, 어떤 조건을 참이 되게끔 만드는 모든 집합들. 이해되겠지? 이게 진리집합이다 라는 거. 자, 진리집합이 뭔지 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잠깐 중간 점검을 하자면 어쨌든 명제라고 하는 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지? 참이다 하더라도 명제, 거짓이다 하더라도 명제. 명제는 돼. 참과 거짓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부정은 not P라고 적어주고, 그지? 집합으로 치면은 P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방금 진리집합을 이야기했지, 그지? 그래서 집합으로 이야기했을 때 P 여집합이라는 말이 진리집합에 해당되는 이야기야.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는다. 부정을 할 때는 주의해야 되는 거, 부정을 하게 되면은 이 조건, 어떤 조건의 부정은 나머지 전부 다가 돼야 돼. 그래서 그냥 크다라고만 하면 안 되고 크거나 같다고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야기 안 했구나. 부정의 성질 중에 not에 not P가 있어. 부정의 부정이야. 그지? 그럼 이거는 자기 자신이야. 아닌 게 아니다 읽으면 되겠지. 집합으로 치면은 P 여집합의 여집합인 거야. 이거는 P지, 그지? 이렇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계속해서 뭘 살펴볼 거냐면은 또는이라는 말과 그리고라는 말을 살펴볼 거야. 또는이라는 말은 우리가 집합으로 치게 되면 합집합에 해당되는 거야. 합집합. 그리고라는 말은 집합으로 치면 교집합에 해당되는 거야. 이 두 개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지금 우리 계속 부정을 하고 있잖아, 그지?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가 돼. 그리고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 돼. 요거 이해된다. 글자가 이상하네. 자, 글자가 또는이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런 명제. P 또는 Q가 있어. 이걸 집합으로, 진리집합으로 이제 옮겨보는 거야. 집합으로 옮겨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P 합집합 Q가 된다 이 말인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P 그리고 Q, 이 말은 동시에 이 말이니까 집합을 옮겨보게 되면 P 교집합 Q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내용들이 뭐냐면 명제가 있으면 이걸 집합으로 옮기는 연습이 원활하게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명제를 뭘로 옮긴다? 집합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P 또는 Q의 부정과 P 그리고 Q의 부정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봐봐. P 또는 Q의 부정이 있단 말이야. 부정. 부정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면은 집합으로 치면은 요걸 기호로 적으면 not P. 자, 다시 기호로 적어주게 되면은 어떻게 돼? 요 문장을 not P 또는 Q가 이렇게 됐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잘 봐. 요 위에 문장, 요 문장을 집합으로 옮기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P 합집합 Q의 부정 아니다 이 말이니까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드모르간 법칙상 P 여집합의 교집합 Q 여집합 되는 거 알지, 그지? 그지? 자, 근데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시 명제로 바꿔주게 되면 여집합은 not이라 그래, 부정이라 그랬으니까 not P 교집합은 그리고라고 했지. 그리고 not Q로 바뀌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래서 잘 봐. 여기 요 식 보이지, 식.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not P 또는은 뭘로 바뀌었다? 또는은 그리고로 바뀐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부정을 하면서, 그지? 부정을 하면서 또는이라는 말이 그리고로 바뀐 거야. 그래서 여기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라는 말이 그 의미인 거야. 이해돼? 자, 다시 이 과정을 잘 이해된다. 이 문장을 집합으로 옮겼고 집합을 정리해서 다시 뭘로? 명제로 바꿔봤더니 또는이라는 말이 그리고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다루는 많은 명제들이 있을 건데 거의 다가 집합으로 해결해. 집합으로. 그래서 이미 시범을 보여주는 거야. 잘 봐. P 그리고 Q가 있어. 이거의 부정 한번 볼까? 자, 이걸 우리가 부정을 써서 not 기호를 써서 적게 되면 not P 그리고 Q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이걸 진리집합으로 한번 바꿔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P, 그지? 그리고는 교집합이라 그랬지. Q가 아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드모르간 법칙을 쓰게 되면은 P 교집합 Q가 아니다. 드모르간 법칙을 쓰게 되면은 P 여집합 합집합에 Q 여집합 되겠지. 이걸 다시 조건으로 고쳐보게 되면은 not P, 그지? 합집합 not Q 또는 다시 또는 이렇게 되겠지. 또는 not Q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문장을 보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 왼쪽 요 문장 그리고가 뭘로 바뀌었어? 또는으로 바뀐 게 볼 수 있지, 바뀌는 걸. 그 다음에 요 not이 여기 붙고 여기를 붙여주는 거야. 이해하겠지? 자, 이게 좀 원활하게 돼야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면 not P 또는 Q.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걸 이제 집합으로 바꿔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집합으로 바꾸는 연습 많이 해야 된다. 자, 집합으로 바꿔본다. 자, 일단 요 안에 거 요거부터 생각하게 되면은 not P, P 여집합이지. 또는 합집합이지. 그 다음에 Q, 그대로 그 Q를 적어주는 거야. 진리집합으로. 그거의 여집합 이 말인 거야. not이니까. 그지? 괄호 쳐놓고 해놨으니까 괄호 전체의 여집합이다. 자,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여집합 성질을 쓰게 되면은 P 여집합의 여집합,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지. Q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되고 이걸 다시 명제로 바꾸게 되면 P, 그지? 그 다음에 교집합은 그리고라고 했잖아. 그리고, 응? 그 다음에 not Q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not 이렇게 붙인 거야. 이렇게. 요걸 이렇게 바로 바꾸는 작업은 not, 그지? not P 이렇게 바뀌고 또는 그리고로 바뀌면서 not Q로 바뀌니까 어떻게 돼? P 그리고 not Q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해하겠지? 자, 이걸 그러면 반대로 갈 수도 있겠지. 반대로. 자, 예를 들면 P 합집합, P 여집합 합집합의 Q 교집합 R 이렇게 해볼까? 이거에 여집합 돼 있다. 그럼 얘는 명제로 바꾸면 다시 정리부터 먼저 하자. P 여집합의 여집합, 합집합은 뭘로 바뀐다 그랬어? 교집합으로 바뀌는 거지. 바뀌고 그 다음에 Q 여집합, 여기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는 거야. 그지? R 여집합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걸 명제로 바꾸게 되면 not P의 not 이렇게 되고 교집합은 그리고 not Q, 합집합은 또는 not R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P 그리고 not Q 또는 not R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지.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든 거야. 알겠지? 어쨌든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야.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고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다. 이걸 왜 설명하느냐? 또는은 집합으로 해석하게 되면 합집합, 그리고는 교집합. 그러니까 조건이 있으면 이걸 집합으로, 조건이 있으면 집합으로, 집합이 있으면 조건으로. 이게 원활하게 왔다 갔다가 돼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럼 봐. 자, 예시 한번 보자. 간단하게. 이런 조건이 있어. P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고, Q가 X가 3보다 작다 또는 5보다는 크다가 있어. 이런 두 조건이 있는데, 자, 진리집합 한번 구해보자. 첫 번째, not P의 진리집합. 자, not P라는 말은 이거의 부정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빼고 모조리 다야, 모조리 다.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보게 되면 1이 있고 4가 있을 건데, 지금 이런 의미잖아, 이런 의미. 이렇게. 요거잖아, 그지? 그럼 이거의 부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이 있고 4가 있을 텐데, 지금 여기 등호가 없지, 그지? 등호가 없으니까 이거 말고 전부 다 여기 말하는 거, 여기. 그지? 근데 1에 등호가 없지? 그러면 부정하는 부분에서는 등호가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에는 이 등호 들어가 있지? 그러면은 이쪽이 될 건데, 어떻게? 4보다 크다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걸 진리집합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라는 뜻이고, 그지? 이거를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 X바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읽을 때 이거 또는 이거지, 그지? 이거 또는 이거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중간에 접속사가 또는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P 여집합이야.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해볼까? not P 또는 Q 한번 해보자. 자, not P는 이미 여기 표현해놨지? 여기 있지, 그지? 그 다음에 Q는 위의 조건에서 3보다 작다 또는 5보다 크다란 말이야. 그러면은 요 조건은 여기 표현되어 있고, 요 조건이지, 그지? 이 조건은 요 수직선 표현하면 되겠네. 근데 중간에 접속사가 뭐야? 접속사가 또는이야, 또는. 또는이라는 말은 합집합하세요 이 말이지, 그지? 합집합. 그러니까 어떻게 돼? 3은 여기 있을 거고, 여기 3은, 그 다음에 5는 여기 있겠지. 그러면 3보다 작다와 5보다 크다를 합집합한다. 합집합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전부 다, 이 말이야. 전부 다. 얘도 되고 얘도 된다라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얘는 집합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은 P 여집합 합집합의 Q를 하라는 이야기고, 이거는 조건제시법으로 적게 되면 X가 3보다 작다 또는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지. 이해되지? 자, 세 번째 한번 볼까? 마지막으로 P 그리고 not Q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그리고라는 말은 뭐라고 했어? 그리고라는 말은 이 교집합이야. 교집합 또는 공통범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P의 조건이 위에서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지? 1하고 4가 있으면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P야. 그 다음에 not Q. Q는 지금 범위가 어떠냐면은 이거지. Q는 이거지. 그럼 이걸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보게 되면 3하고 5가 있는데 작다 또는 5보다 크다야, 그지? 근데 이거의 부정이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야. 여기. 얘들 빼고 전부 다 여기.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범위로 치게 되면은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지? 여기에 등호가 없으니까 부정에는 등호가 들어가고,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러면은 not Q의 부정이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3이 있고 5가 있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접속사가 그리고니까 그리고 또는 교집합, 다르게 말하면 겹치는 범위, 여기를 말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얘를 이제 집합으로 적어주게 되면은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되고,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우리가 표현해 준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지? 자, 선생님이 장황하게 이제 명제 첫 시간이라서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라고 보면 돼. 이거 이 안에 다 있어. 여집합은, 그러니까 조건을 이제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not P의 의미는 집합으로 치면은 P의 여집합이다. 부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고, 그지?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다. 그래서 이 조건을 집합으로 옮기면, 진리 집합으로 옮기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 구하라, 그 말인 거야. 그리고 이 조건을 진리 집합으로 옮기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한번 구해볼래? 이런 내용이라는 거지. 이해되겠지? 핵심적인 내용 잘 짚어. 자, 이렇게 해서 명제 첫 시간, 명제와 조건에 대한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